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전류와 전압인데 하나 더 추가돼요. 저항, 이런 개념을 배워요. 저항.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쌤이 여기도 되게 전류가 흐르는 제품들이 되게 많죠. 찾아봐. 뭐 있어? 이게 뭔데? 이거? 뭐라 그래요? 뭐 말해, 왜 말해? 꿀을 먹었어? 돼지코. 멀티탭이래요. 멀티탭. 또 전기 흐르는 거 뭐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거. 뭐가 보여? 충전기. 충전기. 전선들. 전선. 형광등. 형광등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류입니다. 류. 전기가 류한다. 흐를 자. 전기가 흐른다는 거야. 흐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들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갈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막 움직여갈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가 막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쌤 머리에다가 플러스를 걸고요. 발에다 마이너스를 걸면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합니다. 전자, 마이너스가 주르륵 흐르겠지. 그럼 쌤은? 죽어요. 정답. 죽습니다. 몸에 전류가 흐르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면 죽어요. 왜 죽을까? 그동안은 그냥 전기가 흐르니까요 라고 배웠잖아요. 그걸 배우지 않아요? 몸이 정답. 탑니다. 몸이 타요. 봐봐.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에 비해서 무게가 되게 가볍다 그랬죠? 혹시 몇 배 정도 가벼운지 기억 대충? 8었죠. 1837배 가볍습니다. 어쨌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 가벼운 건 마이너스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누구? 마이너스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주르륵 움직입니다. 어디로? 플러스를 향해서 주르륵 움직입니다. 그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류가 주르륵 흐를 때 내 몸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전자가 막 흐르는 걸 막으려고 하는 원자들 있잖아. 원자들이 막 전류가 흐르는 막 이게 전자라고 한다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올라올 때 이게 탕 부딪히면 부딪히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전자가 오다가 탕 부딪히는 현상을 얘를 뭐한다? 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막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저항한다. 전자가 흘러가는 걸 막는다. 저항이 있다. 내 몸에 저항이 있어. 내 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다가 부딪히겠죠. 부딪힐 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근데 그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니까 아까 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전되거나 번개를 맞으면 몸이 막 까맣게 타는 것처럼 만화 영화에서 그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하고요. 그걸 막는 걸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다 배웠네요. 다 배웠어요. 끝. 자, 벌써 끝. 잠깐 수업 끊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압만 배우면 전압에 대한 부분만 배우면 되겠네요. 봐봐. 선생님 발밑에 마이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알아서 이렇게 플러스로 가는 알아서? 자동으로? 아니야. 이 전자를 절로 가! 그래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건전지 알죠? 건전지 건전지 AA 건전지 AA 건전지에 이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무슨 극인 줄 알아요? M극
뭔 소리야? N극에 쓰면 자석이지. A극?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있죠. 맞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겠지. 아. 찍어봐. 여기 튀어나온 게 어디? 찍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몰라요. 정답이 플러스. 정답 어떻게 났어? 여기 나왔어. 나왔어요. 플러스입니다. 아하.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요게 1.5V짜리라고 써있죠. 1.5V. 혹시 1.5V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입니다. 이 볼트가 뭐냐면 힘의 세기야. 힘의 세기. 1.5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1.5라는 힘을 가지고 전자를 아이샤! 밀어주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지금 어디 많이 모여있어? A 쪽에 많이 모여있어? B 쪽에 많이 모여있어? A 쪽에 많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쪽에 마이너스 극이라고 써있는 건 전자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이쪽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맞죠?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전지의 이 가운데는 완벽하게 막혀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의 역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화학물질 역할입니다. 자, 현재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진짜 절로 가고 싶어 하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의 개수의 차이 때문에 절로 가고 싶은데 하면서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이 힘 있죠. 이 힘을 전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힘 때문에 이제 전자를 밀어줄 거 아니야. 지금 이만큼 힘이 있는데 못 가고 있어. 근데 거기다 뭘 연결해 주냐면 전선을 연결해 주는 거야. 알았어, 연결해 줄게. 알았어, 연결할게. 쫙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주면 드디어 여기서는 야 이제 갈 길이 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우르르 갈 거 아니야. 전장에서 요 길을 따라서 전자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이동하는 속도 또는 이동하는 양은 뭐가 결정하냐? 요 힘의 세기가 결정합니다. 1.5라는 힘으로 꽉 밀면 우르르 간다면 만약에 3V라는 힘으로 민다면 더 세게 빠르게 우악 가겠지.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뭐다? 전압이란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밀어주는 압력 또는 밀어주는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로는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볼트 하면 뭐 떠올라? 사람? 우사인 볼트가 뭐야? 아니.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어떤 볼트예요? 이상한 사람이. 볼트와 너트 할 때가 볼트일까요? 아니요. 아니. 뭔가 전체적으로는 이상하고. 유명한지. 그래? 누구지? 전화 한번 해봐요, 누군지. 네? 아니, 전화. 아는 사람 아니야? 전화해 볼트한테. 볼트야! 너 뭐 하는 애니? 물어보면서. 아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야? 안 유명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볼트 하면 못 떠올려, 볼트 하면. 전기? 전기요. 방금 배운 볼트 말하는 거죠? 볼트 하면 못 떠올라. 제가 솔직히 말해도요. 수직? 솔직히 말해도. 솔직히 말해서. 소닉이 소닉! 맞아, 볼트. 소닉 볼트. 이게 뭐예요? 소닉 볼트. 소닉이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소닉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볼트인가? 아니요? 소닉 자체가 볼트인가? 소닉이 달릴 때 달릴 때? 번개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아. 쌤도 사실 그게 떠올랐어.
소닉. 선생님 옷은 같이 소닉의 색깔이에요. 옷이 소닉의 색깔이야? 아, 그러네. 소닉 색깔이네요. 소닉 색깔. 아니. 소닉 푸른색일 때야, 소닉. 푸른색이 일반. 네가 더 비슷하다. 더 진하지 않아요? 네. 더 진한 소닉. 그죠? 예쁠 거다. 옷이 파란색 같은. 나보다 네가 더 진한 혼장 뭐. 소닉 같고요. 주황색은 뭐지? 소닉에 나오는 여우? 여우. 넌 여우 같대요. 너는 얼룩말? 넌 뭐야? 넌 뭔데? 소닉에 얼룩말 나오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쇠창살? 뭐지? 뭐지? 뭐가 자꾸 떠오르는데? 네, 그물? 뭐지? 좋아요. 그래서 볼트라는 단어는 자, 이거 전압의 단위로 볼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요. 전류는 전자가 흘러가는 것, 저항은 그걸 막는 것, 전압은 그 전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 에너지를 말하죠. 전류도 정확한 정의로, 전류는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 전하의 흐름이다. 좀 실자 전하의 흐름이다. 그럼 전하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전하. 같은 생각했죠? 전하의 정의는요. 전하의 정의는 전기를 띤 입자입니다.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고 해요.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고 해요. 그럼 전기를 띤 입자는 이 녀석 전기 띄고 있죠? 전자도 전하예요.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 이거 마이너스 전하네. 뭐 말하는 거야?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띈 녀석은 이름이 뭐야? 기억나? 원자의 핵이라고도 부르고, 맞아. 양성자라고도 부릅니다. 양성자도 플러스 전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둘 중에서 그러면 흐를 수 있는 건 누구야? 그치, 얘만 흐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너무 무거워. 몇 배? 1873배. 정답. 그만큼 무거워요. 그럼 흐를 수 있는 전하의 흐름이 전류인데 써볼까? 전류란 전하의 흐름인데 흐를 수 있는 전하 누구 말하는 거야? 전자죠? 전자가 흘러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왜 전자만 흘러갈 수 있는지, 그 전류를 왜 전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테마. 이 전자라는 녀석은 발견해낸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돼. 200년. 인류의 역사 중에서 200년 전에 발견한 거면 불과 얼마 전에 발견한 거죠? 아니요. 그러면 저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 전자예요? 아니.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톰슨.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돼요. 정말 하나도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자기 이름 안 땄어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불과 200년 전 사람, 200년도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톰슨이 이 전자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그 전에도, 전자가 여기야. 전자 발견하기 전에도 뭔가 이렇게 건전지 같은 데 뭘 연결하면 전류 뭔가 막 흘러, 불이 막 켜져,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우와! 이름을 전류가 흐른다. 전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전자보다 전류라는 단어, 뭔가 흐르니까 전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근데 전류가 왜 흐르는지는 몰라. 아직 전자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하는데, 뭔가 흘러가니까, 모르겠다. 뭔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건전지 걸었을 때 막 불 켜지고 불 막 켜지고 막 이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의하는. 일단 전류가 흐른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니까 일단 약속하자.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전제로 다양한 공식도 만들고 막 이렇게 논리도 막 펼치고 막 이렇게 만듭니다. 잔뜩 만들어 놨더니, 오케이!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면, 오케이, 이거 갖다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연구하면 되겠다 했을 무렵에 톰슨이 전류의 흐름은 전자 때문입니다. 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야 되는데, 그치? 내가 아까 약속했던 거에 뭐야? 정반대죠. 아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공식들 다 바꿔야 돼! 씨! 어떤 사람이? 여우가 나타나서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을 반대라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싸가지 같다고? 그러면 그동안 만들었던 공식을 다 바꿀 필요도 없잖아. 바꾸면 되죠. 맞아. 원래 과학적으로는 바꿔야 정상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지금 방금 여우가 얘기한 대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다시 약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인정하는데 그냥 그렇게 제 약속을 또 써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잘못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맞아.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전류는 현재 옛날에 약속한 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에 뭐라고 했어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너무 뻔뻔하죠? 뻔뻔하게 써놨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써놨잖아. 타임머신 타고 갔을 때 치고 가야 됐어. 그래, 엄청 뻔뻔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전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아! 내가 한번 봐줬다. 이 말대로 할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오류를 좀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오류를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류를 고치면 되는데 왜 안 고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귀찮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 안 고치고 있다는 건 확실해.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우리가 고칩시다. 선생님 고치면 되죠? 나는 이제 나는 어쨌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이걸 고칠 만한 힘은 사실 없기는 해. 네. 여러분들이 더 높은 힘을 가지게 되어서 무슨 학회, 물리학회, 전기학회 이런 데서 제시를 해서 고칩시다. 인류의 큰 오류를 수정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발의를 하면 그래서 제일 똑똑한 애가 하죠. 너 아니야? 여기에서 가장 똑똑한 성향이래요. 너 아니야? 가장 똑똑한 사람은 따로 있을 텐데 모든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야, 그게 똑똑하다라는 거랑 많이 안다는 건 다른 거지. 많이 아는 겁니다. 하느라 저보다 똑똑하고. 근데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그들이 인정할까? 그들이 인정할까? 잘 모르겠네. 알았어, 좋아. 이거 잘못된 점을 내가 전달했으니까 선생님도 노력해볼게요.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전류가 뭔지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A라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1A. 자, 1A. 이게 암페어가 뭐냐면요. 전류의 단위입니다. 전류의 단위. 쌤이 만약에, 쌤은 질량이 60땡땡이야.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쓰잖아. 이런 것처럼 전류도 단위가 있다. 전류의 단위가 뭐다? 단위를 암페어라는 단위로 A라고 사용합니다. 1A. 자, 우리 우유 1리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1000입니다. 1000밀리리터예요. 그래서
1A는 뭐랑 또 똑같은 말이냐? 1000mA랑도 같은 말입니다. 1000mA랑도 같은 말. 이걸 밀리암페어라고도 불러줘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1A의 정의가 뭐냐면 1A란 1초 동안 잘 봐. 1초 동안 6.25 곱하기 맞나? 맞아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갈 때 1A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문제. 선생님 몸속에 단지 1A가 쭉 흘러요. 나 어떻게 될까? 완전 죽어요. 완전 죽습니다. 타도 완전 그냥 흔적도 없이 타 죽습니다. 가야 되나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신 거예요? 요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와, 10의 18승계야. 엄청 많네. 공이 18개 붙는다고, 공이 18개. 와, 계산이 미천씩 엄청 많아요? 뭐, 셀 수도 없어. 경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만큼의 전자가 흘러갈 때 1A의 전류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비교, CF, 쌤이 기억하기에 100mA만 흘러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100. 이거 10분의 1만 흘러도, 그죠? 죽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약간 쇼크가 오는 게, 아니야, 1은 아니고, 쇼크가 오는 게 한 50에서 60mA만 와도 쇼크가 좀 온다. 쇼크가 약간 충격, 깜짝이야! 이런 거. 흉내 내는 거야. 20, 30 정도면 20, 30 정도면 이제 어떤 전기적 신호. 방금 너무 크게 내려는. 자, 쇼크가 온다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봐봐. 선생님, 오른손 들어봐. 땅. 이거 오른손을 들 때 누가 명령 내리는 거야? 뇌가 명령 내잖아. 네. 어떤 신호로 명령을 주는지 알아요? 뇌파. 뇌파. 초능력인가요? 전기 신호.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전기 신호를 쫙 보내서 네. 전기 신호 때문에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물리치료 받을 때 네. 고주파 치료 이런 거 받아봤나요? 네. 막 이렇게 여기다가 땅땅 붙이고 찌릿찌릿하면서 근육이 지지직 근육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본 적 있어요? 물리치료를 안 받아. 아 그렇구나. 저는 어깨 쪽이 아니라 다리. 많이 해봤죠. 다리도 막 지지직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전기 신호를 가해서 저절로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내가 뇌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가서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주파 치료기가 전기 신호를 공급해서 그 때문에 근육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치료되게 하려고. 치료 못해요, 치료. 아파요? 그래서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야. 치료하는 거야. 치료를 합시다. 치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 무릎을 구부리는데 아프면은 이렇게 하는데 아프면은 그러면 그대로 고통을 느껴지나요? 그렇게 전기로 그쵸, 느껴지죠. 그 전기 신호를 가해서 무릎이 구부려지면서 내가 임의로 혼자 구부릴 때랑 똑같은 구부림이 전해지니까 아픔이 발생되면 그대로 또 아프죠. 물리치료할 때 아플 거예요. 그러면 물리치료할 때 아픕니다. 목 때문에 해봤는데 안 아프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 목에다 했다고? 아니 그거를 한 건 아닌데 물리치료는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육을 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 풀었다면서 약간 치료를 한다고 해요. 원적에서는 막 빨간 거 쏘고 그지? 하잖아. 처음에. 원적에서는 빛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물리치료예요. 근데 이 전기 신호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신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가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어떤 전기 신호가 우리 몸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케이. 나머지는 약간
그림을 좀 보면서 해줄게요. 대부분 6파트는 한 타임 만에 못 끝나요. 왜요? 내용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 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이해를 맞아요. 전류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아직 전류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걸 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해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무력을 전동하는 거예요. 너는 되게 무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력을 좋아하네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써요. 세계를 통일하려서. 북한 먼저 통일해주세요. 네? 무력으로. 선생님이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또 나야 또. 아니, 학자들은 마약하면 북한만 만드니. 봐봐. 도선이 뭐야? 도선이 전선이죠, 전선. 전선에 전자가 이제 이동할 거야. 봐봐. 도선은 원자들로 되어 있죠. 원자. 네. 도선도 원자들로 되어 있잖아. 원자의 구조가 원자 핵과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의 구조죠. 네. 전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어요. 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선은 그 안에 전자들이 있니 없니? 있겠지. 근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지 않았을 때 도선을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다 딱 놓은 겁니다. 전류가 흘러나오면 현재 안 흐를 때 묻습니다.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나요? 플러스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왜?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다는 건 여기저기 여기로 마구 움직일 수 있죠. 저기 여기 거기 보이나요? 이럴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 문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저기 지 마음대로 움직일 때 우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이 플러스를 딱 걸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 전기력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서 전기력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향해서 쭉 움직이는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을 일으키는 건 전압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압이 땅 걸리면 그 압력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뭐가 흐른다고 말한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습.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라는 것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는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쌤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 똑같은데? 어디 있어요? 뭐라고? 여기 여기. 있네요. 똑같죠? 뭘 그린 거예요? 뭐라고?
아니 건전지 똑같잖아. 건전지. 전자 이렇게, 전류 이렇게, 전자 이렇게, 전류 이렇게 똑같은데 그래요. 요 꼬마 전구 똑같잖아. 꼬마 전구 보여? 꼬마 전구. 야, 그건 줄 알았어요. 피자에 들어가는 버섯. 뭐죠 그게? 피자에 버섯 들어가? 조금만. 이름이 뭐지 그게? 양송이 버섯? 그럼 올리브?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기 기호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쉴까요? 벌써요? 시간 안 됐어 벌써? 거의 한참 남았어요. 그렇구나. 네. 되게 오래 한 거 같지?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불 꺼서 그래요. 물 꺼서 그래? 네. 전기 기호입니다. 자, 전기 기호는 이렇게 쌤이 아까 요 그림 그린 거 있잖아. 요거를 전기 기호로 이제 옮겨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전지를 이렇게 앞으로 그리지 않고요. 저기 플러스 극을 잘 봐. 플러스 극을 길쭉한 게 플러스, 짤막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중간에 스위치라는 것들, 스위치는 이게 닫으면 전기 통하고 열면 전기 안 통하는 저기로 벌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 닫으면 이게 회로가 통하니까 전기 통하는 거고 열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스위치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전자가 흘러가는 걸 더 강하게 막는 걸 저항이라고 해요. 여기도 저항이 있냐? 여기 도선에는. 도선에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죠. 근데 더 저항이 큰 녀석을 따로 이렇게 저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항이 엄청 큰 거. 자, 그리고 이 저항이 좀 발전돼서 전기로 인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전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구도 일종의 저항이야.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전류계, 전압계라는 게 있는데 이 회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이 회로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때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는 암페어를 이용해서 A라고 표현을 하고 전압계는 볼트, 몇 볼트, 볼트를 이용해서 V라고 표현을 해서 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전류에 대한 전체 정리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저기 전압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전압. 전압이요? 전압. 아까 했던 얘기 전압. 전압 뭐였죠? 전압? 아까 쌤이 미리 얘기했던 힘. 그렇죠. 능력. 뭘 흐르게 하는 능력? 그렇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려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아까 체크했죠? 네. 그러면 이 전압이라는 녀석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전압을 일으키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건전지죠. 여기서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서 미는 거잖아.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흐르는 건 전자가 흘러가죠. 즉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어디 가냐? 이 전류가 흘러가게 만드는 게 전압이라는 거고요. 그 전류가 흘러서 뭐 하는 거야? 전구에 불을 켜고 있죠? 전구에 불을 켜고 있어요. 회로에서. 자, 전류가 흘러서 너 뭐 하려고 전류가 흐르니? 전구에 불 켜려고요. 전구에 불 켜려고요. 그래서 전구가 켜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전류가 흘러가는 요 선이 도선이죠. 도선이 전류가 흘러가는 선이고요.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또는 못 흐르게 만드는 게 스위치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자, 이제 요 그림과 대칭적으로 요 그림을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네. 보세요. 이거랑 좀 비교해서 봅시다. 큰 차이 없네요. 네, 볼게요. 보세요. 이게 물레방아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냐면 이 펌프 있죠? 네. 펌프가 물을 끌어다가 높은 곳으로 올려요. 네. 그래서 높은 곳에 물이 모였다가 높은 곳에 물이 우르르 떨어지면서
관을 따라서 물이 주르륵 떨어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고 그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다시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또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레방아를 막 돌려. 물레방아 왜 돌리는지 알아요 혹시? 물 흐르게 하는. 물 흐르게 하는. 아니 얘 없어도 물 흘러요. 전기. 얘 없어도 물 내려오고 빨아들이고 또 흐르고 하잖아. 물레방아 없어도 물 흐릅니다. 맞아.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수력 발전이에요. 얘가 막 돌아가면서 전기 만들어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 선조들은 물레방아를 돌림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곡식을 곡식을 빻는데 이용했어요. 곡식을 빻는 데. 물레방아로 곡식을 빻는데 땡땡 이용했습니다. 물레방아. 그래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곳에는 곡식 빻는 소리가 쿵 항상 나니까 되게 시끄러웠어요. 곡식을 빻는. 옛날에 곡식 빻을 때 막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손으로 막 빻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떡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물레방아에다가 집어넣고 물레방아에 연결된 장치에 집어넣고 곡식을 빻는 데 이용을 했어요. 요즘은 전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전기 만드는 법을 잘 몰랐잖아.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서 전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레방아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물레방아로 곡식을 빻았습니다. 자, 이 장치에서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물이 왜 흐르지? 얘가 없으면 물이 안 흐르고. 펌프가 물을 끌어들여서 막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전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나있냐면 펌프가 의미하는 게 누구 역할을 한다? 펌프가 건전지의 역할을 한다. 펌프가 건전지 역할을 한다. 건전지가 없으면 아까 전류가 흐를 수 없듯이 펌프가 없으면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펌프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니 했을 때 물을 높이까지 올려주죠. 물을 높이까지 올리면 뭐가 생겨? 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이 높이 차이가 뭘 의미한다? 수압을 만들어내는 거야. 수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건전지가 있는 회로에서는 뭘 만든 거야? 전압을 만들듯이 얘는 수압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지. 그 요 높이차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전압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펌프가 건전지 역할을 한다면 펌프가 만들어내는 게 뭐니? 그러면 수압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회로에 따지면 전압을 만드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 물의 높이차가 뭘 의미한다? 전압을 의미한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쌓이게 되면 그 물이 흘러오면서 물레방아 돌리죠? 아까 그 회로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진 것과 같죠? 그래서 물레방아가 의미하는 것보다 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게 물레방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밸브는 뭐야? 밸브는 물을 막거나 여는 거지.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밸브일 거고요. 실제 물이 흘러가는 요 관 있죠? 관을 뭐라 그래? 파이프가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도선의 역할을 하는 게 파이프가 그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때 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여기서 뭐가 흘러가는 거다?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시험 문제는 요 둘을 비교해서 누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니? 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전압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입니다. 그리고 3번에 전류계 전압계가 나와 있는데 쌤이 맨 마지막으로 뺀 거 보여요? 전류계 전압계? 지금 이 타이밍에 전류계와 전압계를 배우면 다 암기해야 돼요. 하지만 쌤이 5번까지 다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알려주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리얼.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 5번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6번을 나중에 설명하는 게 가장 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라서 저 뒤로 뺀 겁니다. 지금 그래서 3번을 아직 패스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어? 오케이. 저항부터 내용이 좀 더 기니까 진짜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